안녕하세요. 자, 오늘 몇 페이지입니까? 278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278페이지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그쵸. 계약금 등 예치공고. 아주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 밑에 법 몇 조라고 나와 있어요? 자, 거기 제목 읽어보세요. 네, 거기다 몇 줄 보세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이 지문에다가 몇 줄을 그으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됐어요? 자, 이게 이 지문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은 이제 달리 표현해서 H 공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지문을 알고 있어야 돼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이걸 달리 표현해서 뭐란다? H 공고 됐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 자, 칠판 한번 봐보실래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자, 이렇게 이루어졌다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파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을 해요? 매도인. 사는 사람을 매수인. 그렇죠. 그럼 일반적으로 뭐가 넘어가요? 계약금 넘어가죠. 계약금이 10% 1,000만 원 주기로 하고 중도금이 4천 주기로 했다. 나머지 잔금 5천 주기로 했다고 가정해 봐요. 자, 누구 소개로 이루어졌어요? 개공. 그러면 개공은 매도인이 계약금, 중도금 이렇게 받아먹고 이중 매매하고 도망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받고 병에게 이중 매매하고 도망가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 등기 넘어오면 그건 이제 병은 관계 없어요. 근데 을이 5천이 날릴 수가 있죠. 예,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개공은 거래 당사자에게 갑하고 을에게 계약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은행에다가 이 돈들을 예치하자고 권고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죠? 예. 계약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은행에다가 예치해 놓자고 뭐 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다. 이걸 예치 권고란 말을 써요. 됐죠? 그러면 예치 권고는 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쪽 청색에 보면은 예치 권고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마지막 양가를 1번 마지막에 권고할 수 있다. 여기만 밑줄 그어 놓으시면 돼요. 예치하여야 한다 가해라 뭐다? 할 수 있다. 재량입니다. 재량. 재량사항이란 거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뭘 공부를 해야 되냐? 그 청색 2번 예치 명의자 알아야 되고 예치 기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예치 명의자는 누구 명의로 가능하느냐? 개공 명의로도 가능하고 또 누구 명의로 가능하다 그랬어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명의로도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개공 명의로도 가능하다 그랬어요. 개업공인중개사. 그러면 매도인 명의로 예치가 가능할까? 매도인 명의로 예치 가능하느냐 이 말이에요. 가능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매도인 명의로 예치하면 계약금 받았다는 소리밖에 더 돼요? 매수인 명의도 안 돼. 그럼 어차피 제3자 명의로 예치해 놔야 돼요. 그럼 여기서 3자인 소속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보조원도 안 돼요. 그러면 개인은 오로지 누구만? 개공만 가능합니다. 개인은 오로지 개공 명의로만 가능하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있잖아요. 이것은 거기 277페이지 첫째 줄 개공 대통령이 정한 자 몇 줄 보세요. 279페이지 마지막 밑에 세 줄에 세 줄. 몇 줄 보세요? 예, 개공하고 대통령이 정한 자. 자, D페이지 넘겨보세요. 그럼 이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뒤에 박스에 들어있어. 이것은 외우는 수밖에 없어. 방법이 없어. 이해도 필요 없어. 그냥 외워야 돼. 그냥 외우면 잘 안 외워지겠죠. 이해가 돼서 외워야지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냥 외워야 돼.
그러면 그냥 외우려면 안 외워지니까 두 문자로. 자, 거기 보면은 은행법상 은행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공제사업자 순서 바꿀게요. 신탁업자, 그 다음에 보험회사,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채신관서, 그 다음에 전문회사가 있습니다. 계약금만 전문으로 관련 회사는 전문회사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암기하느냐? 은행에서 온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보험회사, 채신관서, 전문회사. 옆에다가 동그라미 다 두 문자 쳤어요? 예, 그 옆에다가 순서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응공신, 보채전 이렇게 순서만 적어 놓으세요. 응공신, 보채전 이렇게. 왜? 우리는 앞으로 1년간 응공신, 보채전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죠? 자, 은이 뭐요? 은행, 공이 공제사업자, 신이 신탁업자, 보가 보험회사, 채가 채신관서, 전이 전문회사. 그래서 응공신, 보채전 이렇게 암기합니다. 자, 이렇게 응공신, 보채전. 이제 이것이 H 명의자가 될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H 기관이 나와 있어요. 밑에 H 기관은 H 기관하고 명의자하고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은행 대신 금융기관입니다. 그래서 금 동그라미 쳐보세요. 첫째 줄 나와 있죠. 그리고 공제사업자 공, 자 신탁업자 신, 순서도 그러면 같죠? 금공신, 응공신. 자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등이 있어요. 등도 동그라미. 금, 공, 신, 등 이렇게 한개하면 돼요. 첫째 줄. 금융기관에서 뭐다? 금. 공제사업자에서 공. 신탁업자에서 신. 등. 등 속에 뭐가 들어가냐? 등 속에가 보험회사하고 채신관서가 들어갑니다. 보험회사하고 무슨 관서? 채신관서가 들어갑니다. 보채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자 거기 금공신 등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 3번에서 마지막 줄 보험회사하고 채신관서가 나오죠. 그래서 등 속에가 보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H 명의자하고 기관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금, 공, 신, 등 이렇게 연결합니다. 어떻게 한다? 금, 공, 신, 등. 등 속에가 보험회사하고 채신관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필요 없어. 그냥 외워야 돼요. 그래서 두 문자로 외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H 대상금이 있어요. H 대상금은 계약금만 H할 수 있을까요? 중도금, 잔금까지 다 H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H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계약금만 H할 수도 있고 계약금, 중도금까지 할 수도 있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다 H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셋 중 일부만 H할 수 있고 셋 다 H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해됐어요? 그 말이다. 자, 그래서 첫째 줄, 두 번째 줄 밑줄 보시면 돼요. H 대상금은 첫째 줄, 두 번째 줄. 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전부 또는 일부가 H가 가능하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 셋 다 H할 수도 있고 일부만 H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H 기간은 언제까지? 거래계약 완료를 했어요. 거래계약 이행 완료를 했어요. 이행 완료 첫째 줄.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됐을 때까지. 완전히 끝났을 때. 등기 서류까지 다 넘을 때까지. 됐어요? 자, 이런 것을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좋아요. 마지막 줄 밑줄 그어야 돼요. 그 마지막 줄 이행 완료 있잖아요. 이행 완료. 이행했다 동안 없어요. 이 말은 등기 서류까지 완전히 넘었을 때까지. 이행 완료. 그죠?
자, 넘어왔어요? 자, 그럼 오른쪽 페이지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자, 칠판 봐봐요. 응공심 보채전 여기다 H하면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누구 명의로 H 넣으면? 개공 명의로 H 넣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왜? 개공이 다 돈 찾아 써버려요. 돈 찾아 써버리고 예를 들어서 중동까지 5천이 은행에다가 H가 됐는데 개공 명의로 H가 돼 있다 그러면 개공이 5천만 원 다 찾아 써버리고 돈 달라 그러니까 없다. 돈 어떻겠냐 그러니까 술 마셨다. 그럼 머리 아파 안 아파? 아프죠. 아 그렇잖아요. 여기야 뭐 은행들이니까 관계없는데 이 사람이 그러면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몇 가지 특칙 의무를 더 두고 있는 거예요. 자, 특칙 의무를 두고 있는데 봐보세요. 첫 번째가 거래 안전 보장을 위해서 약정하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거래 안전 보장을 위해서 약정을 하라 이게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자 예, 또 하나 또 여기 보시게 되면 개공은 자기가 관리하는 예치금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같이 관리하면 돼야 안 돼요? 자기 돈하고 이 돈하고 섞여 버리잖아요. 이건 남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또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갑자기 술 한잔 먹고 있는데 왜 돈이 갑자기 많아졌어라고 막 찾아서 써서 먹어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 예친과 분리해서 관리하여야 하며 의무적으로 분리해서 관리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생각을 해보세요. 분리해서 관리하면 뭐 돼? 지금 누구 명의로 예치가 됐어요? 개공.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찾아 써볼 수 있어 없어? 있죠. 분리해서 관리해더라도 그러니까 이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 저 5천만 원만큼 저 금액만큼 다시 보험 들어야 돼요.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하든 그 다음에 공제 가입하든 공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보험 증서들이 나와 안 나와? 나와. 보증보험 증서, 공제 증서, 공탁 증서, 사본을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 줘야 돼요. 거래 당사자란 말은 쌍방이라는 뜻이요. 교부하거나 또는 전자문서를 제공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 그러니까 개공 명의로 예치하면 그 예치된 금액만큼 다시 보험 들어 이 말이야. 그러면 만약에 개공이 안 돌려주면 보험회사로부터 이렇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죠. 안전장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공 명의로 예치했을 때는 이 세 가지 의무사항이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자, 밑줄 그을게요. 그 1번 제목에 보면은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약정이 있어요. 네 번째 줄 밑줄 그으세요. 반환 의무 보장 소요된 실립이 그 밖의 거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약정해야 된다. 약정 동그라미 쓰세요. 자, 2번 제목이 뭐요? 그죠? 예. 자, 이것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밑줄 그으세요. 자기 소유 예치금과 분리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치된 계약금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해서는 아니 된다. 그 문장 있어요? 예. 그래서 분리해서 관리하라. 자기 소유 예치금과 분리해서 관리하라. 뭐 이런 원리가 되는 거고. 자, 3번. 3번은 두 번째 줄 후단. 예치 대상이 되는 세 번째 줄 계약금 등 해당하는 금액이 있어요?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 그거 이 금액만큼 보증보험 공제 공탁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 동그라미 여기서 거래 당사자란 말은 쌍방이란 뜻입니다. 쌍방에게 관계 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하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자, 다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없는 것 빼고는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밑줄 그어 놓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다음에 디페이 넘어가세요. 자, 4번이 뭐냐면 예치금 무슨 제도가 있어요? 사전 수령 제도. 그 많이 쓰여 있는데 그 네 줄만 그 네 줄이 법 조문이거든요. 그 네 줄만 알면 돼요. 자, 보세요. 한번 읽어 볼게요. 4번에서 첫째 줄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 매도인, 임대인 등 계약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당해 계약을 뭐 할 때? 예, 해지할 때 몇 적었어요.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 내용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회사 가로로 묶어보세요.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회사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회사 이게 뭐가 되겠어요?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회사가 보증서 발행기관입니다. 보증서 발행기관인데 금보 이 보증서 발행기관이 금보입니다.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회사 이건 그냥 보험회사를 했어요. 보증보험회사를 했어요. 보증보험회사입니다. 그냥 보험회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H명의자는 그냥 보험회사잖아요. 여기는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회사.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회사.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회사. 금보. 발행하는 보증서를 동그라미. 이 누구에게 교부하고 미리 찾아갈 수 있다 그랬어요? H 명의자 동그라미. 그 밑에다가 H기관 X라고 적었어요. 자, H기관에게 교부하고 미리 찾아갈 수 있다면 좋다고 찍고 나와요. 그럴듯 하잖아요. 근데 H명의자에게 교부합니다. 그리고 H된 금액을 미리 찾아갈 수 있는 제도가 사전수령제도. 이것은 뭐 나중에 한번 설명할게요. 일단은 보증서 발행기에는 금보, H명의자 이 두 가지가 핵심이야. 이것이 계약금 반환채무이행 보장제도. 이 파트는 암기사항들이 많잖아요. 이해 없이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뭐 이해가 필요 없이 암기할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두 문자로 공부를 하면 돼요. 됐죠? 예. 그래서 H 명의자, 응공신, 보채자, H 기관, 금공신 등. 그렇죠? 보증서 발행기관, 금보 이런 거 가볍게 정리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 뭐 이거 당장 암기가 된 건 아니겠죠? 집에 가면 다 잊어먹겠죠? 예, 그래도 관계없어요. 나중엔 다 알게 돼요. 나중에 다 알게 돼요. 나중에는 막 틀리고 싶어도 막 맞아. 그래서 이제 계약금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가 이런 것이다. 계약금 이런 것을 미리 은행에다 예치해 놓고 나중에 계약 끝날 때까지 예치해 놓자 이런 제도가 있다. 이런 제도. 계약금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 됐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D페이지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원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원으로 넘어갑니다. 자, 가장 좋아하는 단원이 뭐가 있어요? 보수. 왜 좋아해요? 그렇지. 돈이니까. 어차피 돈이니까. 그렇죠. 그래, 안 그래? 웃지 말고. 네, 좋습니다. 자, 7장 보수 파트로 넘어갑니다. 그럼 중개 보수가 뭐예요? 중개 보수 개념. 중개 보수가 거기 첫째 줄, 오른쪽 페이지 첫째 줄, 의 있어요? 자, 285페이지 첫째 줄, 보수는 개공에 대한 노력으로 선택된 중개 완성의 대가로 받는 개공 보수. 거기까지 밑적으세요. 중개 완성의 대가다. 중개 완성의 대가다. 중개 완성이 뭐요? 거래계약 체결한 것이 중개 완성이 중개 끝났다 이 말이에요. 계약이 끝났다. 거래계약 체결을 중개 완성이란 말을 써요. 그러죠? 그래서 이제 중개 보수 뭐 공부 안 해도 다 알잖아요. 개공이 일해주고 받는 돈, 중개 완성의 대가.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2번로 보세요. 보수 적용 범위. 지금 우리가 이 보수 적용은 중개 업무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양가리 2번에서 동그라미 1번 세 번째 줄. 중개 업무에 한정되어 적용된다.
동그라미 1번 세 번째 줄 맺어보세요. 중개 업무. 그럼 우리가 앞에서 겸업 배웠죠. 뭐 상담이랄지 분양 대행 이건 중개 보수 규정에 적용하겠어요? 안 합니다. 그것은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개 업무와 관련해서만 보수가 적용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 받으면 안 되겠죠. 거기만 몇 줄 보세요. 자, 청색 2번으로 내려갑니다. 중개 보수 청구의 행사 요건이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칠판 봐보세요. 중개 보수 청구는 언제 발생을 할 것 같아요? 자, 칠판 봐보세요. 발생. 자, 이 건물입니다. 이게 가부 건물이고 의뢰인입니다. 의뢰인이 A라는 개업공인 중개사, 중개업소 사장 찾아와서 중개해달라. 그러면 둘 간에 계약이 이루어져요. 이 건물 팔고 싶으니까 중개업소에 가서 중개 좀 해달라. 그러면 개공이 알았다. 중개해주겠다. 그러면 둘이 맺는 계약이 있거든요. 이런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고 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오늘 처음 오셨어요? 공부도 처음이고?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예, 그렇죠. 그럴 줄 알고 일부러 물어본 거예요. 중개계약이라 그래요. 중개계약이란 말을 써요. 자, 중개계약.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한 분이야? 오늘 처음 오신 분 한 분. 자, 그러니까 여기만 집중하면 되겠네. 자, 이렇게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중개계약이란 말을 써요. 의뢰인하고 개공. 됐어요? 우리가 중개해달라고 중개업소에 맡기잖아요. 그럼 이때 맺는 계약. 그러면 상대방을 찾아가지고 소개해줘야 안 해줘요? 그럼 이렇게 맺는 계약을 거래계약이란 말을 써요.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 이런 걸 통틀어서 거래계약. 이 개념 흔들면 안 돼요. 그러면 보수 청구권은 이때 발생하느냐? 이 발생은 이때 발생하느냐 이 문제예요. 자, 중개계약 체결할 때 발생할 것 같아요? 거래계약 체결할 때 발생할 것 같아요? 한번 찍어보세요. 거래계약 좋았어요. 우리 저는 중개계약 좋았어. 우리 수년이 저 나가 있어. 내가 분명히 하나만 물어봤는데 뭐 중개계약으로 바꿔줬어요? 네, 좋았어요. 찍어요 그냥. 중개계약 이때 발생합니다. 이때요. 중개계약 시에 보수 청구권이 발생해요. 보수를 받아낼 수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때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수를 받으려면 거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걸 조건부로 해서 미리 발생한다는 게 판례야. 근데 실질적으로 받아내려면 거래계약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것이 이제 행사 요건이에요. 거래계약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보수 청구를 발생 시기하고 행사 시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발생 자체는 중개계약 이때 발생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받아내려면 행사하려면 거래계약이 있어야 돼요. 그럼 거래계약을 아까 중개 뭐라 그랬어요? 중개 완성이란 말을 써요. 중개가 끝났다 이 말이에요. 중개가 끝났다. 됐죠? 예. 자,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286페이지. 자, 양가로 1번 제목. 일단 중개계약이 존재한다 몇 줄 보세요. 제목 몇 줄 보시고 그 동그라미 1번 두 줄 몇 줄 보세요. 중개계약 시에 중개 완성을 정지 조건하는 중개보수 청구권이 뭐한다? 발생 동그라미. 발생하며 그러면 언제 발생한다 했어요? 첫째 줄 중개 계약 시에 발생한다.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줄 중개가 완성되어야 중개 완성이 아까 뭐라 했어요? 거래계약 체결을 했죠? 거래계약이 체결돼야지 보수 청구를 뭐 할 수 있다? 행사 동그라미. 자, 발생 시기하고 행사 시기가 틀리면 안 돼요. 발생은 이때 발생을 합니다. 행사는 거래계약 체결했을 때. 근데 잘 안 보여 시험 보면 발생하고 행사가 안 보인다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발생했다가 진하게, 행사에다가 진하게 이렇게 쳐놔도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보면 또 몰라 물어보면 왜? 잊어먹어요. 잊어먹어. 잊어먹어요. 뭐 저거 뭐 내용이 많은 것도 아니죠. 그죠? 근데 한 달 지나서 물어보면 몰라. 다 잊어먹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행사 요건 일단 중개계약이 있어야 하고, 양가로 2번 제목 몇 적으세요. 두 번째 조건이 중개가 뭐가 돼야 돼? 이게 거래계약 체계를 말합니다. 거래계약 체계를 말해요. 그래서 이제, 중개가 완성돼야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 양가로 3번. 제목 몇 적으세요. 세 번째. 중개하고 거래 무슨 관계 있어야 된다?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 이제 보수를 이제 행사하려면 중개계약이 있어야 되고 거래계약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개공행위로 거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 인과관계입니다. 자, 보수를 행사하려면 중개계약, 거래계약,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수를 받아낸다, 못 받아낸다? 못 받아냅니다. 개공 소개로 계약이 이루어져야 돼. 그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예, 자, 일단 제목만 적으세요. 자, 그러면 보수는 어디서 받아요? 일방에게 받아요, 쌍방? 이건 모르시면 하나도 없죠. 양쪽에서 받는 거예요. 여기서 양쪽에서. 그래서 거기 그 287페이지 그 밖의 내용에서 양가 보수 청구 상대방이 있어요? 첫째 줄만 몇 적으세요. 보수를 어린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다. 이 지문. 쌍방 동그라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다.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자, 이해됐어요? 예, 자, 그 정도 일단은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공부를 해야 되느냐? 자, D페이지 넘겨보세요. D페이지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뭐가 나왔어요? 소멸이죠? 소멸. 소멸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칠판 한번 봐봐요. 갑하고 일하고 을하고 계약이 이루어졌거든요. 누구 소개로 이루어졌어요? 개공 소개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개공 소개로 거래 계약이 이루어졌다가 이 계약이 무효되거나 취소되거나 해제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개공이 보수 받아내느냐 이 말이에요. 보수 받아낼 수 있어 없어? 예? 개공 소개로 계약이 들어가 계약이 해제됐다. 개공이 다 해줬는데 해제됐다. 받아내 못 받아내? 두 가지. 개공은 뭐 때문에?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보수 받아 못 받아? 못 받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소재지 면적 이렇게 설명하라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이 개공이 확인 설명을 잘 못했어. 고의든 과실이든. 그래서 이 사람이 건물을 샀는데 그죠? 하자가 너무 심해. 그죠? 그러면 이제 민법상 하자 담보 책임을 물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거든요. 매수인이. 근데 이것은 원인을 누가 제공한 거예요? 개공이 설명을 잘 안 해준 거잖아요. 고의든 과실이든 하여튼 설명을 잘 안 했어. 그러면 이거 개공이 원인을 제공했잖아요. 보수 받아 못 받아? 못 받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까지 져야 되고. 근데 개공은 중개를 완성시켜 줬어요. 아까 중개 완성이 뭐라 그랬어요? 거래계약 체결이라 그랬죠. 완성을 시켜줬는데 거래 당사자의 사정, 거래 당사자의 사정 때문에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중개 보수 받아내요? 못 받아내? 받아내죠? 네. 자, 개공이 잘못한 거예요? 거래 당사자가 잘못한 거? 사자. 그러면 보수 받아낼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몇 가지? 두 가지를 공부를 하세요. 이제 무조건 받는다도 틀리고 못 받는다도 틀려요.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여기 288페이지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두 번째 줄, 밑줄 보세요. 개공 후 고의 과실로 인하여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해지된 경우는 보수를 받을 수 없다. 끝까지. 자, 누구 고의 과실로 인하여? 개공. 그 다음에 2번. 첫째 줄 후단도 의뢰인 사정으로 해제됐어요. 의뢰인 사정으로 해제되면 보수를 받아낼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죠?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항상 두 가지로 생각하라. 그죠? 항상 두 가지로 생각하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예. 쉽다, 어렵다? 이게 쉽죠. 눈물 나올라, 그죠? 무슨 눈물? 네, 기쁨의 눈물. 그죠? 또 눈물, 그러니까 뭐 피눈물 그러면 안 돼. 자, 오른쪽 페이지 중개 보수 범위 뒷페이지 넘겨보세요. 보수 한도 범위. 이제 이것이 이론 문제 잘 출제가 되고 있어요. 보수 범위 또는 한도가 나옵니다. 보수 범위 한도가 나와 있죠. 자, 칠판을 봐보세요. 이건 둘로 나눠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보수 한도는 주택하고 주택 외로 나눠서 공부를 합니다. 주택하고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이 있어요. 자, 주택은 보수 요율이 어떻게 되냐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죠? 시도 조례를 따르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주택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면 매매하고 교환은 이렇게 갖다 임대차 등 이렇게 둘로 나눠서, 매매 교환은 국토교통부에 어떻게 나눠졌어요? 0.7에서 얼마? 0.4입니다. 1000분의 7. 에서 6단계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0.7에서 0.4 이렇게 해서 몇 단계? 6단계. 그럼 임대차 등은 어떻게 규정이 됐어요? 0.6에서 0.3 이렇게 해서 6단계. 자, 국토교통부령은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국토교통부령이 시행규칙법이잖아요. 법. 됐어요? 그럼 이 범위, 이 구간별로 6단계로 나눠져. 그럼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이거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전혀 모르겠죠? 당연히 모르지. 그래서 그 책을 한번 봐봐요. 그 밑에 도표 있어요? 290페이지? 그 매매 교환은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에서 2억, 뭐 2억에서 9억 이렇게 단계별로 15억 이상 이렇게 나왔잖아요. 15억 이상 거기 1000분의 7 있어요? 네, 밑줄 보세요. 이게 0.7이죠. 퍼센트로 하면 0.7. 그리고 이제 금액이 내려갈수록 0.6, 0.5, 그다음에 2억에서 9억이 얼마? 0.4. 이게 1000분의 4. 거기 밑줄 보세요. 7하고 4. 그리고 더 금액이 내려가면 다시 또 0.5, 더 내려가면 다시 0.6 다시 올라가죠. 다시 올라가 안 올라가? 그래서 6단계가 돼요. 일 안 하면 4단계밖에 안 되잖아요. 0.7, 0.6, 0.5, 0.5 4단계인데 다시 금액이 내려가면 다시 또 올라가죠. 그래서 6단계다 이 말이에요. 자, 이해됐죠? 그러니까 국토 구간별로 이렇게 요율이 0.7% 받아라, 0.6% 받아라, 구간별로 요율이 금액에 따라 정해진 거죠. 6단계로 정해졌어요. 근데 밑에 임대차는 거기 15억 이상 얼마를 써요? 밑줄 보세요. 1000분의 6, 0.6이고 또 0.5, 0.5, 0.4, 1000분의 3 밑줄 보세요. 밑줄 봤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4단계인데 다시 올라가죠? 그래서 몇 단계? 6단계. 이거 이제 국토교통부령 법에가 이렇게 규정돼서 구간별로. 그러면 법에는 이렇게 구간별로 정해졌고 또 그 범위 내에서 구간별로 시도 조례가 또 제정이 돼요.
시도 조례가 강주광역시 조례가 이 구간 범위 내에서 또 제정이 된다고. 금액에 따라서. 뭔 소리 알았어요? 예. 자, 그럽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 제정되고 이 조례 범위 내에서 개공하고 의뢰인입니다. 의뢰인의 협의한 보수가 결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범위 내에서 개공과 의뢰인의 협의. 그러니까 이 구간 법의 규정이 있고 이 구간 범위 내에서 조례표가 또 제정이 되고 조례 범위 내에서 개공과 의뢰인 협의한 요율이 결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됐죠? 예. 자, 그러면 자, 칠판 봐보세요. 밑줄은 좀 이따 그어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조례표대로 조례표 범위에서 협의거든요. 이것은 이제 크게 이제 범위를 정해놓은 거고 조례가 또 제정되고 그 범위에서 협의거든요. 그러면 시도라는 게 뭐예요? 시도할 때 시는 특별시하고 광역시입니다. 그러면 시도마다 요율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잘 봐보세요. 중개사무소는 강주광역시 서구에가 있고 물건이 주택이죠. 그런 주택이니까 주택 소재지는 서울 강남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구에서 강남에 있는 물건을 중개한 거죠. 그러면 여기는 어떤 조례표가 있어요? 그래, 강주시 조례. 한 번만 더 하면 네 번을 알았어요. 강주시 조례입니다. 여기는 서울시 조례죠. 그럼 이 조례표가 같아야 되는데 조례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조례표가 다르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서구에서 지금 영업하고 있죠? 보수는 받을 때 서울 걸 기준으로 받아야 되느냐, 강주 걸 기준으로 받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그죠? 주택은 조례를 따르니까 그 문제가 제기돼. 당첨. 서울 걸 따라야 될까, 강주 걸 따라야 될까? 당첨. 강주? 강력 주합니까? 사무소 쪽? 예, 좋았어요. 우리. 사무소 쪽? 또 누구한테 물어볼까? 우리. 강주? 내 양심이 너무 두터워. 아, 아주 좋았어요. 다 강주요, 우리? 총무니요? 강주? 아주 좋았어요. 예, 강주시 조례를 따라서 보수를 받습니다. 그럼 뭘 기준으로 받는다? 사무소를 기준으로 받는다. 이 뜻이. 됐죠? 그래서 왜냐면 주택은 조례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사무소를 기준해서 보수를 받는 거예요. 물건 소재지가 아니라 무슨 소재지? 사무소 소재지. 자, 몇 줄 그어드릴게요. 거기 290페이지 양가로 2번 주택 중개 보수 있어요? 네, 동그라미 1번 다 밑줄 그으셔야 돼요. 주택 부속 토지도 주택으로 봐요. 보수는 국토교통부령 동그라미. 이 범위 내에서 특별시, 광역시, 도특별시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 시도조례. 여기 있잖아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를 따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자, 그리고 세 번째 절.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아래 별표와 같다. 아래 표가 그 아까 0.7에서 0.4 이런 거 있잖아요. 같고 또 그 금액은 시도 조례가 정하는 요율 이내에서. 그러니까 이 큰 틀에서 또 조례표가 또 제정이 되는 거예요. 그 범위 내에서 의뢰인과 개공이 서로 뭐해서 결정된다? 협의. 자, 이 내용을 밑줄 긋는 거예요 지금. 됐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 세 줄 밑줄 그으세요. 자, 중개 대상 무료 소재지. 주택 소재지를 말하죠. 사무소 소재지. 다른 경우는 개공은 뭘 기준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받는다. 그러면 사무소를 기준으로 해서 받는다. 뭘 기준으로 한다? 사무소. 정리됐어요? 예. 자, 거기까지 밑줄 그으세요. 그러면 양가로 3번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주택외. 그러면 주택외가 뭐가 있을까요? 토지, 상가, 또 임모,
광업재단, 공장재단. 그리고 오피스텔은 별도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오피스텔도 원래는 주택 외거든요. 원래는. 자, 그러면 주택 외의 한도는 어떻게 하느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협의해요. 국토교통부 정에서 개공과 의뢰인의 협의. 근데 여기는 무조건 0.9야. 1000분의 9. 아까 우리가 주택은 구간별로 이렇게 6단계로 정해져 있죠. 그죠? 6단계 다 있고 그 범위에서 시도 조례비가 또 제정되고 협의인데 여기는 일률적으로 주택위원회 0.9 범위에서 협의. 문사였어요? 그럼 이 위에 거 주택하고 차이가 뭐예요? 그래놓고 보고 있어요. 주택하고 차이점이 뭐냐고. 비싸다. 그렇지. 오, 요 보수가 비싸다. 아주 좋았어요. 이따 쉬는 시간에 커피 빼먹어. 여기는 부피가 크다. 아, 아주 좋았어요. 뭐 면적이 커. 면적을 전역하는데 잘 모르겠죠. 그게 뭐, 그게 아니고 아니 여기 적어놓고 묻고 있잖아요. 여기는 매매 임대차를 구분하고 있죠. 주택은 구분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매매는 0.7에서 0.4, 여기는 0.6에서 0.3이잖아요. 여기는 매매 임대를 구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토지 매매든 토지 임대든 상가 매매든 상가 임대든 다 0.9야. 0.9. 그러니까 임대하더라도 얼마까지 받을 수 있어 최대? 0.9%. 이 범위 내에서 협의면 이게 중요해요. 매매 임대를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상가 임대해도 0.9%까지 받을 수 있다. 정리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주택 외 같은 경우는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여기는 구간별로 정해졌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개공이 자기가 받고자 하는 보수 요율 및 한도에 명시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A 개공은 어떻게 명시하느냐? 우리 사무소는 토지는 0.6만 받겠다. 상가는 0.7만 받겠다. 자기가 받고자 하는 걸 명시해서 더 받으면 안 돼. 알겠죠? 자기가 받고자 하는 것을 명시해서 더 받으면 안 된다고. 괜히 0.6만 받겠다 해놓고 0.9까지 받아버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런 뜻이야. 이해됐어요?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것은 주택 외에서 나와. 이건 어디서 나온다? 주택에서 나온 거 아니라 주택 외에서 나온다는 거. 흔들리면 안 돼. 자, 밑줄 볼게요. 291페이지 양가로 3번. 첫째 줄. 현행법은 주택의 보수는 국토교통부령 동그라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거 알아야 되고. 자, 동그라미 기억, 원칙. 주택 외 토지 상가 임야 이런 거요. 오피스 사무소 매매 교환 임대차. 임대차 동그라미. 자, 임대도 같이 들어갑니다.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1000분의 9 범위 내에서 서로 협의. 1000분의 9 범위 내에서 서로 협의란 말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매매든 임대든 구분한다는 거요? 안 한다는 거요? 안 한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은 좀 이따가 다시 설명할 거고. 자, 292페이지로 넘겨보세요.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4번 있어요? 개공이 주택 외의 동그라미. 외의 중개 대상으로 대해서 요율 범위 내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상한 요율을 보수 실비 요율 및 한도표에 명시하고 초과하여 보수를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고자 하는 요율을 명시해놓고 더 받으면 안 된다. 우리 업소는 토지는 0.6만 받겠다. 그래놓고 0.9를 받아보면 안 된다 이 말이야. 0.9 받으려면 처음부터 0.9를 게시하면 돼요. 네, 0.9가는 가능하잖아요. 근데 괜히 0.6만 받겠다 해놓고 9를 받아버리면 초과 보수에 걸려 들어가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런 명시하는 것은 주택에서 나온 게 아니라 어디서 나온다? 주택 외에서 나온다. 그게 중요해요. 주택에서는 구간별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명시 안 해요. 자, 그러면 다시 앞쪽으로 넘겨놓고 오피스텔을 받을게요.
이 오피스텔은 원래는 주택 외거든요. 근데 별도로 공부해야 돼요. 자, 보세요. 여기다 적어 볼게요. 오피스텔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이 있고 요건을 갖추지 않는 오피스텔이 있어요.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이 뭐냐? 전용 면적 얼마? 85제곱미터 이하. 그다음에 상하수도 시설, 전용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 시설 다 갖췄을 때 하나라도 빠져버리면 이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면적 적합해야 되고 상하수도 입식 부엌 다 갖췄을 때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이다. 이런 경우는 매매하고 교환은 0.5라고 법에서 명시를 해놨어. 딱 못을 박아놨어요. 자, 그러면 임대차 등은 얼마? 0.4 이렇게 나와 있어요. 됐어요? 자, 이렇게 못을 박아놨다. 그러면 요건을 갖추지 않는 오피스텔은 원칙의 주택 예라 그랬죠? 그럼 얼마? 0.9 범위 내에서 개공합 의뢰인이 뭐다? 협의. 이거예요. 그죠? 뭔 소리 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다 밑줄거냐면 291페이지 291페이지 나와 있어요? 이건 니은. 자, 오피스텔이 나옵니다. 요건을 갖춘 경우는 다음 요일 보면서 결정한다. 전용 면적 85 이하입니다. 전용 면적 상하수도 갖추어진 입식, 수용, 목욕시 다 갖추면 그 도표 나와 있죠? 매매 교환 얼마? 0.5. 임대는 얼마? 0.4. 그러면 요건을 갖추지 않는 것은 주택 예로 보니까 얼마예요? 0.9 범위 내에서 협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율표를 알고 있으면 좋아요. 이제 모르고 있어도 되지만 알고 있는 게 낫겠죠? 좋았어요. 이제 아무도 대답하지 않으니까 혼자서 대답해줘. 아, 좋았어요. 자, 292페이지 넘어갑니다. 한도를 초과한 보수 약정의 효력. 자, 한도를 초과한 보수는 다 무효라 그랬어요. 초과분만 무효라 그랬어요. 맨 밑에 두 줄 밑 적었어요. 초과분만 무효다. 그래서 초과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된다. 자, 그죠? 예. 이것은 이제 앞에 금지행위 할 때도 배웠어요. 저기 금지행위 할 때. 초과보수 받지 말라. 뭐 이런 거 할 때 배운 내용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중개보수 뭐가 나와요?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럼 계산할 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요. 저는 항상 강조하잖아요. 계약서는 못 쓰더라도 보수 계산할 줄은 알아야 돼. 왜? 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약서는 못 쓰더라도 보수 선정할 줄은 알자. 돈은 받자. 뭐겠죠?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보수 계산으로 들어가는데, 자, 그 DP 넘겨보세요. 넘겨놓고 칠판 보면 돼요. 자, 중개 보수는 어떻게 계산해요? 일단은 거래 금액에다가 뭘 곱한다? 요율을 곱합니다. 그럼 여기서 나온 것이 산출액이 되는 거예요. 산출액, 산출된 금액. 근데 주택은 한도액이라고 있거든요. 얼마 이상 받지 말라 이런 한도액이 있어요. 주택은 그래요. 그러면 이걸 비교해서 큰 거의 보수가 되겠어요? 작은 거? 작은 겁니다. 원래는 다 큰 건데 이것은 작은 거의 기준이 돼요. 그러면 지금 한도액이 적으면 한도액이 중개 보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산출액하고 한도액하고 부등호가 이렇게 표현이 됐더라면 뭐가? 산출액이 보수가 되고 같으면 아무거나 해도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비교해서 큰 거의 보수다, 작은 거의 보수다. 작은 거 그러면 끝나요. 여러분 교재 그거 도표 있어요?
산출액과 한도액이 적으면 한도액, 산출액 한도액이 적으면 산출액을 기준한다. 그 도표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죠. 거기 청색 2번에서 한 줄 나와 있잖아요, 도표. 그러면 자, 칠판 보세요. 이 요율은 시도 조례나 협의에서 결정이 됐죠. 그러니까 따로 공부 안 해도 돼요. 여기서 외울 것은 저 오피스텔 아까 0.5, 0.3 외우면 되고. 자, 그러면 이 거래 금액이 문제죠. 매매 계약을 했을 때는 뭐가 거래 금액으로 봐요? 매매 대금이 거래 금액이 돼요. 그래서 3억이면 3억 곱하기 요율. 그죠? 그럼 교환 계약은 뭐가 거래 금액이 돼야겠어요? 거래 금액이 큰 금액을 기준합니다. 대부분 큰 걸 기준해요. 교환이 뭔지 알죠? 교환이 물건을 바꾸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요. 2억짜리 주택하고 3억짜리 아파트를 막 바꿨어요. 뭐 교환을 시킵니다. 그럼 개업공인 중개사기를 중개를 해요. 그럼 보수 계산할 때, 여기서 누가 이겨요? 2억짜리하고 3억하고 막 바꾸면 갑이 이겨요? 우리 이겨요? 갑이 이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돈으로 얼마 줘야 돼? 1억을 줘요. 이렇게 교환 계약이 이루어져요. 같은 금액대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교환 계약이에요. 이걸 보충금이라 그래요. 이걸 뭐라 한다? 보충금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식으로 교환했는데, 그럼 보수 계산할 때 여기는 2억 놓고 여기는 3억 각각 계산한 게 아니고 거래 금액이 뭔 거? 큰 걸 기준, 이걸 기준으로 해요. 그럼 여기다 요율 곱아요. 요율이 0.4다 그러면 3, 4, 12, 120만 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120만 원 받고 이쪽에서 똑같이 얼마? 120만 원을 받는다 이 뜻이에요. 큰 금액이란 말이. 됐어요? 그래서 큰 금액을 기준해서 보수를 사냐 똑같이 받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임대차가 문제인데 임대차는 어떻게 계산하냐? 보증금이 기준이 돼요. 뭐가 기준한다? 보증금. 근데 월세가 있는 임대차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입니다. 일률적으로 100을 곱해요. 근데 이렇게 해도 5천만 원이 안 나와. 5천만 원이 안 나와요. 그럼 다시 계산해서 뭘 곱한다? 70을 곱하게 되었어요. 다시 계산해서 뭘 곱해요? 70. 그럼 어떻게 계산해요?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70. 5천만 원 미만 나왔을 때.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70. 이해됐어요? 자,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되게 쉬워, 어려워? 되게 쉽죠? 자,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면 또 몇 가지 더 해볼게요. 자, 칠판 봐보세요. 밑줄은 좀 더 그릴 테니까. 이런 거 있어요. 자, 갑하고 을하고 매매가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건물 사가지고 매도인이고, 파는 사람은 매도인이죠. 사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매수인. 근데 이 사람이 곧바로 임대를 내줘요. 누구에게 임대를 내주냐? 갑에게. 그러면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A라는 개업공인 중개사가 매매 임대차를 다 중개를 했죠. 그럼 몇 개 계약서, 매매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다 쓴 거잖아요. 그러면 매매 보수만 받을까? 매매 임대 보수 다 받을까? 다 받아? 2개 계약했으니까. 그래야 돈 되니까. 강력 주장하십니까? 예, 강력 주장하고. 매매는 받아? 우리. 다 받아? 예. 둘 중 하나겠죠? 우리 여기 처음 오신 분은. 다 받아? 매매 임대 보수 다? 그럼 돈 되네? 돈 되겠네? 아주 쉬웠어요. 우리 수년이 대답 안 해보러? 이제 반항하기 시작했어. 매매만 받는답니다. 나도 처음 알았는데 매매만 받아요. 이것은 매매 보수만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에서 뭐라 그랬냐면 물건이 같죠? 같은 물건이잖아요. 그리고 당사자가 같아요.
당사자가 그리고 같은 기회, 기회가 같아요. 세 가지가 다 충족되면은 매매 보수만 받아요. 몇 가지가 충족되면 세 가지. 하나라도 빗나가면 별개 보세요. 봐보세요. 그럼 이런 거 보세요. 보통 이런 게 있어 훨씬 많죠. 매매를 했어요. 매도인하고 매수인. 그래서 이 사람이 건물을 사갖고 제3자에게 임대를 내줘요.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개공이 둘 다 중개를 했어요. 같은 물건은 같죠. 개업공인 중개사가 둘 다 중개를 했어. A라는 사람이. 그러면 이런 것은 매매 보수만 받아, 매매 임대 다 받아. 왜? 그렇죠. 물건은 같고 기회도 같은데 뭐가 달라? 사람이 달라. 당사자가 다르죠. 그러면 이때는 매매 임대 보수 다 받아. 그러니까 을로부터는 매매 보수, 임대 보수 다 받는다고. 본사에서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둘 다 시험 자주 나와요. 저것도 계산 문제, 저것도 계산 문제로 자주 나오고 이것도 계산 문제 자주 나와. 그러면 이것은 둘 다 계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보통 을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수 얼마냐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갑을 병으로부터 그렇게 물어볼 수 있고 을로부터 여기는 매매만 계산하면 돼요. 됐죠? 자, 이걸 쓰리동 하나라도 빗나가면 별개 보수다. 저것은 매매 보수만 받는다. 정리되고 있죠? 됐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론을 알아야지 나중에 이제 계산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뭐 하러 가야 돼요? 출구로 갑니다. 자, 294페이지 1번 매매 계약은 첫째 줄 매매 대금을 거래 금액으로 한다. 몇 줄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동일 당사자 간의 중촉 계약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동일 중개 대상물 몇 줄, 동일 당사자 간의 몇 줄,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 거래 동일 기회 몇 줄. 자, 몇 가지가 충족이 됐다는 거예요? 물건이 같고 당사자가 같고 동일. 이거죠, 이거. 이겁니다, 이거. 그러면 거기 뭐라 했어요? 두 번째 줄.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이 지문 있어요? 예, 그 말이 매매 보수만 받는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몇 줄 conna었어요? 예.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올게요. 양가로 2번 제목이 뭐예요? 교환 계약. 295페이지. 첫째 줄, 후단. 뭐라 그랬어요? 거래 금액이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큰 금액. 미치겠어요? 그 다음에 3번. 임대차는 첫째 줄 전세금 동그라미. 그리고 2번. 임대차 중 보증금의 차임이 있을 때는 월 단위 차임액의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한다. 이걸 공식으로 하면 밑에 공식 나와 있죠?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 요율 곱해서 합니다. 근데 다만 법문 규정에서 합산한 게 5천만 원 이하라 했어요? 미만이라 했어요? 미만 동그라미. 그러면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거래 금액을 기준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밑에 공식도 나와 있고. 자, 그래서 이걸 알고 있으면 좋아요. 자, 그러면 양가로 4번 제목이 뭐예요? 겸용 건물. 자, 칠판 한번 봐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맞춰보세요.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아니, 그냥 건물. 그럼 이거 뭐예요? 그렇죠. 이게 겸용 건물. 주로 밑에를 뭘로 써요? 그래 장사가 되니까 이거요. 그러면 이걸 일괄 매매할 수도 있어 없어? 그러면 우리가 보수 계산할 때 주택을 놓고 계산해야 되냐, 주택 외인 상가를 놓고 계산해야 되냐, 각각 계산해야 되냐 이 문제가 제기되죠. 그죠? 그럼 뭘로 계산해야 돼요? 면적 비율. 그러면 주택 면적이 무엇보다 크면은 면적 비율입니다. 상가보다 크면은 뭘로 봐? 주택을 놓고 계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택을 놓고 계산을 해요. 그럼 주택은 아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뭘 따른다 그랬어요? 시도 조례. 이 범위 내에서 협의를 했죠? 협의금. 자, 그러면 주택보다는 뭐가 커버리면 상가 커면 상가 주택 외로 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뭐다? 협의. 0.9 범위 내에서 뭐다? 협의. 이렇게 하죠. 그럼 같으면 어떻게 해요? 주택 면적하고 상가 면적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올라간 게 같은 게 많죠. 그러면 주택을 놓고 계산할까요? 주택 외인 상가를 놓고 계산할까요? 플러스에서 나눈다. 그건 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언제? 아직 좋아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뭐. 협의해서? 그러면 개공이 유리한 쪽으로 할 건데 상가 쪽으로 보겠네. 자, 하여튼 협의해서. 그것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하여튼 협의해서. 여기 상가 왜? 돈이 더 되니까? 욕심이 아주 많아.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으로 봐요. 같아서 주택이요. 그럼 법에서 뭐라 했어요?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 이상이란 말이 같은 것까지 들어가요. 주택 면적이. 그러니까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밑줄 볼게요. 그 양가로 4번에 세 줄 밑줄 보세요. 건축 주택 면적 2분의 1 이상 동을 이상인 경우에는 뭘로 분류한다? 주택 적용하고 미만 동을 주택 외 상가로 적용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되게 쉽죠? 쉬워 어려워? 전혀 무반응이다. 뭔 반응? 무반응. 자, D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청색 3번 중개 보수 지급 시기 나와 있죠? 그 조문만 밑줄 그으세요. 조문 있죠? 보수 지급 시기는 개공과 은행 약정이 있으면 뭐에 따르고? 약정 따르고. 약정이 없을 때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다. 이거 시험 자주 나와요. 보수 지급 시기 시험 자주 나와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그랬잖아요. 그럼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 언제예요? 잔금 지급일. 계약 체결할 때가 아니라 잔금 지급일을 말합니다.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이걸 잔금 지급일을 말합니다. 그렇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쉼 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1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야 돼요. 쉬었다가 실비 협회